YH 무역사건하고 부마항쟁 뭐 아시죠? 뭐 이걸 좀 배웠다고 하니까 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점이 돼가지고 그 부마항쟁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지철은 그 공수부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이 부마 사태를 이제 종결을 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정부장 김재규 당신은 너무나 그 유약하다. 그 논쟁이 이제 붙는 거죠. 차제철이는 자꾸 이제 이 김재규를 과단성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차제철이가 이 모든 것을 좀 어그러지게 한 그러한 좀 주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철에 대한 원성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부처에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차제철을 깊이 신뢰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측근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계를 좀 했다 이런 그 표현들이 좀 있어요. 발생 이유는요. 권력 암투 과정의 충동적 행위 아까 얘기했죠. 이 차지철이하고 아주 큰 충돌 그리고 차지철이는 계속 김재규를 나무라고 면박을 주고 하는 그 참 차지철이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쿠데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장준하와의 쿠데타설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시해 조장 이렇게들 발생 이유로 보는데 그 여기에 장준하와의 쿠데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김재규의 3단계 쿠데타 기획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와요. 보면은요. 그날 낮에 이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하고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하고 이제 헬기 타고 가는 거죠. 갔다가 이제 6시에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그리고 박 대통령 그리고 2명. 이 2명은 이제 아시죠? 그 심수봉하고 뭐 신재순인가요? 거기 이제 둘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연회가 있었는데 이때 정승화 총장이 이때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불러요. 식사하자고. 그래서 정승화 총장은 이제 멋모르고 온 거죠. 4시 반쯤 전화를 받고 해서 이제 한 6시 반쯤 정승화 총장이 궁정동 안가라고 하는데요. 그 성 밖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궁정동 안가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연회는 나동에서 있었고 이제 그 정승화 총장은 가동에 있었고 해서 이제 그 김재규가 김정섭 그 1차 장보를 보내서 좀 같이 좀 그 식사하고 있어라. 이제 각하가 좀 찾아서 여기 좀 있다가 오겠다. 그러니까 정승화 총장은 멋모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말려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저 김재규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이 떨어지면 모든 이 실권이 정승화 총장에게 다 가거든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승화 총장은 그것을 몰라요. 이제 5시 40분쯤 김계훈에게 형님 오늘 저녁 이놈을 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그 차지철에 관한 얘기였어요. 먼저 김계훈 얘기했어요. 이 차지철이가 너무 월권회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형님 오늘 저녁에 이놈을 해치우겠습니다. 뒷일은 형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궁정동 안가에 있는 나동에 이제 그 6시 5분쯤에서 들어가서 있다가 7시 뉴스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그 술도 한 잔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재규가 밖으로 나와서 정승화한테 와요. 그래서 좀만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7시 반쯤 해가지고요. 비서 박흥주한테는 경호처장 정인영이하고 그 부처장 안재성이를 소개하고요. 의전과장 박선호한테는 경비원들과 주방의 경호원들을 이제 쏘라고 그래요. 자신이 이제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서 7시 41분쯤에 김계원에게 각하를 잘 모셔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계원은 그냥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김재규가 총을 꺼내서 차지철을 쏘고 대통령을 쐈어요. 근데 이때 차지철은 팔에 맞았고요. 대통령은 가슴에 맞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쏘려고 그러는데 이 장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불이 나간 거예요, 또. 그래서 김재규가 바로 나가서 저 밖에 있는 이 박선호인가요?
여기서 총을 가지고 와서 차지철이 이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문갑을 가지고 막 달려 나오니까 이 차지철의 이제 배를 쏘고, 그러니까 차지철을 사살하고, 또 이제 그 뒤에 가서 박 대통령을 그 머리에 이제 총을 쏴서 확인 사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두 여인은 이제 박 대통령 부축하고 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김계원에게 그럽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면서 정승화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 옷에 피도 묻어 있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정신없이 가는 거죠. 한 50m 거리였는데 맨발로 뛰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김계원은 이제 그 7시 55분쯤에 그 보안사 영내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 병원으로 가서 보고 사망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청와대 돌아와서 비상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최규하하고 장관들하고 경호실이 이제는 이 청와대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순서가 좀 저거 돼 있는데 7시 45분쯤에 이제 총소리가 났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시해를 한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승화한테 쫓아와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그 각하가 유고를 당했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시 50분에 이제 김재규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던 얘기들이 이때 이제 중정부로 가자고 그러는데 정승화가 아니 계엄 선포하고 하려면은 그 6번으로 가자 해가지고 6번으로 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김재규가 그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총장이 나라 운명을 걸머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때 정승화 참모총장은 다른 어떤 질문은 안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 차지철이 쏘았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뒷배경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시해하는 정도라면은 뒷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면은요, 김재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은 했다고 해요. 그 의심은.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것을 좀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인지 자기는 차지철로 알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하 벙커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승화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상황실로 가서 계엄에 대한 예비 조치를 하고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을 이제 그 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시 10분쯤 해서 이제 그 정승화가 또 급히 이 수도권, 말하자면 여기 서울 일각이죠. 여기 있는 주요 부대를 체크해요. 어떤 쿠데타가 있는지. 별 이상이 이제 없었고요. 그러면서 수경사에 있는 전성각에게, 수경사를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 6번에는 이제 그 이 노재현이 그 국방장관이거든요. 8시 반쯤입니다. 이제 그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차차 알게 된다. 우선 보안을 지켜야 된다. 이때 이제 정승화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시 40분쯤에 김재규가 대통령이 유고 상황이니까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즉각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총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가 한 8시 40분쯤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면은요. 이 총리는 이 그 김계원 비서실장하고 청와대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그 김계원이가 총리에게, 이 총리는 이제 그 최규하 총리죠. 뭐라고 했냐면 김재규가 차지철과 싸우다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에 그 각하가 이제 죽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해서 범인이 김재규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최규하한테는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계엄 선포하고 해야 되니까 해서 이제 그 6번으로 간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실도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는
이제 그 8시 40분쯤에 대통령이 6.5이니까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즉각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시 10분쯤에 수경사에 전성각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승화가 전성각에게 지시를 해서 그 이제 그 시해 현장이 있죠. 현장에는 이제 중정부 요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지 말고 경호실 병력은 철수하라고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경사에서 그 일각을 포위만 하고 그 내부로는 들어가지 말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현장에 대한 은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화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러한 그 은닉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김재규에 대한 은닉이 좀 되는 것으로 좀 얘기를 좀 그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 40분쯤에 이제 국방장관실에 국무위원들이 이제 다 집결을 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지금 이런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정승화가 그 체포된 게 그 내란 방조거든요. 내란 방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정승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이 부분을 지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이때도 김재규가 그 계엄 선포 문제 관련해서 거의 사회를 보듯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정승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재규가 하고 있고 정승화는 이것을 방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김재규 말대로 이렇게 갔다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김재규의 혁명 전략에 빠져드는 거예요. 김재규는 그렇게 전략을 세웠었어요. 해서 김재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하의 유고 사실을 알리지 말고 2,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 전국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다. 브레즈네프도 죽었을 때 7일 동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다. 해서 2, 3일 동안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정성화가 계엄 사령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혁명위원회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시 25분쯤에 김재규가 김계원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이때 이제 김계원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각하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재규가 그런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사태 수습이 급선무다. 그리고 최단 시일에 계엄 사령부 대신에 혁명위원회를 발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2, 3일 이내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김계원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시 반에 이제 돌아와서 국무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김재규가 아까 한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해요. 이때 이제 신원학이나 이 일부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 조사를 좀 해보고 또 박 대통령의 사망 사실도 확인을 하고 그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가 이제 저 뜻이 이제 좌절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김재규 입장에서는 혁명 실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1차적인 실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1시 40분에 김계원이 그 정승화하고 노재현하고 이제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실에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김재규가 쏘았던 총을 꺼내면서 김재규가 시해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증거물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 노재현 국방장관이 정승화에게 체포 지시를 하고 정승화는 헌병감 김진기를 불러서 체포 지시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재규가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김계원이가 배반했다고 얘기를 해요. 김계원이가 그 변절했다.
김계원이가 그때 그것만 잘 넘어가고 해서 이게 혁명위원회로 그 2, 3일 정도만 그걸 가졌으면은 그 이제 그 김재규한테는 그 자기에게는 신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김근식인가 이렇게 해요. 거기를 통해서 이걸 다 수습할 수 있었다. 그 뒤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이학봉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직접 손에다 피를 묻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재규가 다 계산이 있었다. 김근식이가 이걸 다 나는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만 이거 넘어가면은 그런 계략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김계원이가 발설을 해가지고 체포가 된 것이죠. 이게 그 12시 반이에요. 0시 30분. 그런데 이때까지도 정승화는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체포돼가지고 1시 반쯤 연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보안사령관을 합수부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12시 반에 체포돼가지고 1시 반에 연행이 돼가지고 추궁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정성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공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령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0시 40분에 이미 계엄사령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그 계엄사령관을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그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이제 그 내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정성화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그 공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 내란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방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해버렸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이 돼버렸으니까. 하나의 공모자일 수가 있는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사령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가서 이제 구두로 문서 가서 사람 보내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뭐 취조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몇 번 그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11월 8일에 김재규의 과거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이학봉이에요. 이학봉이 하나의 조사국장인데 아주 그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워요. 이학봉이. 그 이학봉이가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김재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이제 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승화나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다.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누구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자기는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에 지금 정승화는 완전히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승화가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승화하고는 친분이 뭐 깊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김재규가 정승화를 참모총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좀 많이 오갔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왜 직접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다음에 현장을 이제 은폐를 시킨 다음에 김근수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 자기에게는 그런 신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곧바로 혁명을 해야 된다. 전두환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학봉에게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혁명 3단계가 뭐냐면은요. 1단계가 시해 현장의 정승화를 유인하는 거고요. 2단계가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걸로 만드는 거예요. 2단계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3단계는 혁명위원회로 발족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쿠데타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전두환 그 합수부장이 들은 거예요. 11월 8일이래요, 이때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해 들어가는데 그 11월 13일에 이거 이제 신문을 할 때 20일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3일에는 이 김재규를 6번에 송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승화가 이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전두환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이 둘이 뜻만 합치면은 얼마든지 나라를 지금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엄 사령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제는 모든 실권을 준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군 장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정성화가 함께 있었다는데 하면서 정성화는 도의적으로 물러나든가 조사를 깊이 받든가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재규가 6번에 이제 송치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김재규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요, 왜 박 대통령 시해했냐 했을 때 내가 쿠데타를 기획했었다. 이게 다 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11월 17일 날에는 말을 바꿔요. 이제 김재규가. 나는 유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해했다. 이렇게 바꿔요. 이제. 왜냐하면 밖에서는 지금 들썩하거든요. 저 제야 세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 민주화라고 막 얘기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꿔요. 그랬을 때 그러고 있는데요. 그 정승화 총장이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11월 24일이 11.6에 대해서 저 확대 이제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군이랑 관이랑 다 합쳐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김재규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뭐 잘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면서 이 김재규를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 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의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또 그런 상태에서 11월 26일 날에는 삼김 비토 발언을 하고요. 김대중이는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안 되고 김영삼이는 무능하고 또 김종필은 너무 부패했다.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최규하 대통령을 대통령 추천하는 것도요. 그 정승화하고 이제 그 노재현 국방부 장관 이 둘이 이제 다실권을 장악한 거예요. 이 둘이 이제 이 전체 이 전국을 지금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방장관하고 계엄 사령관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종필한테도 압력을 좀 이 정성화가 넣어서 당신 나오지 마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을 추천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으니까요. 해서 이제 최규하가 12월 6일 날 그리고 이제 20일인가 해서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실권이 정성화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노재현하고. 그런 상태에서 김재규를 따르는 사람도 다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제 전두환 회고록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두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할까밖에 없었어요. 지금 10월 26일 날에 그 대통령이 죽었고 지금 11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공범관계 좀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공범관계라면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승화한테 주변에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 정치 이 군인들이다, 저 하나회는. 그걸 일미 삼아서 이 전두환을 동해 경비사령관으로 지금 전보를 시켰으면 어떻겠냐고 지금 정승화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재현 국방장관이 지금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보 발령이 안 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은 전두환도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자기만 제거돼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그 정성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김재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렇게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체포 직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체포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연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에 보면은요, 합수부장이
다 임으로 이렇게 그 범인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두환은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1차적으로 해요. 합수부장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행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누구 보내가지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계엄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를 맞는 것을 함께 병행을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행 시간을 7시로 잡고 6시 반에 재가 받으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제 한번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재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논리가 또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꼼꼼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5.18이나 12.12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정당성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뭐 헌법소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전두환 합수부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것을 먼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결재를 받고 최규하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둘이 같이 그 공관도 지금 옆집 쓰고 있고 그 공관이 있거든요. 쓰고 있고. 그래서 정성화가 체포될 때 그 노재현 국방장관은 총소리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 전에 사례들이 이렇게 그 보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맡았어요. 그 사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규하 대통령은 의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 밭으로 들어왔는데 최규하 대통령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하고 전두환하고 신류가 깊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겁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규하는 이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노재현 장관도 함께 사인을 해야 된다. 노재현 장관 불러서 내가 함께 재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노재현 국방장관 부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6시 반에 들어갔는데 7시에 연행이 시작되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안 가니까 바로 연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7시에. 여기에서 이제 물론 나름대로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터진 12.12 사태는요. 이런 하자 가지고 터진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이것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게 12.12 사태가 아니에요. 제가 받지 않고 연행했다. 이게 12.12 사태가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이제 알아요. 이런 상태에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이 이제 얘기하죠. 박임하나 윤필룡 사건 선례를 말하면서 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나는 함께 사인하겠다. 이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두환이 답변을 해요. 거절하지 않았다. 국방장관이랑 함께 재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환담을 하고 2시간 반 동안 차 마시면서 환담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알겠지만요. 굉장히 신뢰가 깊었어요. 최규하가 전두환에 대해서. 최규하가 막 대통령 돼가지고요. 그 어지러운 전국에 그 전두환하고 신인화기하고 그 이성 계엄사령관 이 셋이 뒷받침 해줘가지고 그나마 전국을 다 안정을 시켰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연행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경윤하고 허삼수가 이제 그 수사관 7명 데리고 이제 가는 거고 또 33헌병대 병력 60명이랑 함께 가요. 왜냐면은 총관장 공관에 1개 분대의 그 헌병들이 있었고요. 일각에 50명의 해병대 병력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12.12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30단, 이 경비단이거든요. 그 30경비단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 한 9명 정도 모였는데요. 전두환이 불렀어요. 왜 불렀냐? 얘기했을 때 전두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계엄사령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말할 수가 없었다. 먼저 말하면 기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정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 좀 전두환하고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박 대통령 시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정성화에 대해서 좀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30 경비단에 모였죠. 이 30 경비단은 그 총리실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한번 한 5명 정도가 들어와서 각하 재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깍듯이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절대 강요 같은 거 없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름 쭉 있죠. 1군단장 황영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수도군단장 차규헌, 박희도, 공수 1여단장 박희도. 박희도가 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71 방위사단장 백운택, 박준병, 최세창이도 공을 좀 세우고요. 장기호, 장세동, 노태우. 이 다음에요. 왜 내 공을 세운다고 얘기하냐면은 장태환이가 윤석민이하고 장태환이가 이것은 하극상이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말하자면 수사의 일환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하극상이다. 이건 반란이다 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좀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촌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보면 주로 이제 정승화 편드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반대 해가지고 대령에서 장군 진급을 그 전날에 했거든요. 축하 모임이에요. 축하 모임 해서 수경사 헌병대장 조홍을 축하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였는데 이것도 아마 좀 그 전두환은 제가 후에 따로 가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촌 모임은 모임 시간을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8시 정도. 또 60단은 또 좀 늦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그리 가려고 했다. 전두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수경사령관 장태환,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잖아요. 이제 한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령관인데 장태환이가 이제 정승화한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승화 구출한다고 해가지고 전차 끌고 막 가려고 그랬어요. 또 특전사령관 정병주, 그리고 헌병감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이 신촌 모임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요. 대통령 재가 요청은 지금 하는 가운데에서 정승화 총장 연행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자, 7시 5분에 공관촌 도착했어요. 그러고 이제 허삼수하고 유경훈하고 정승화하고 이제 셋이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 총장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그 부관실에는 김대균 소령과 신동기 준이 이제 이렇게 외 9명이 좀 있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승화가 이제 그 화를 이제 막 낸 거예요. 말하자면 총리나 국방장관 전화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승화가 경호대장 하면서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던 이 김인선 대위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관이죠. 대위가 권총에 손을 대면서 이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날에 정승화가 이제 아마 일가에 가려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밖에 나가는 상황에서는 경비를 해야 되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현선 대위가 권총에 딱 손을 대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철 상사는 이제 그 합수부예요. 권총에다 손을 딱 대면서 딱 제압을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딱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총소리가 난 거예요. 총장실에서. 그 2층에 이제 그 집에서, 이게 집이거든요. 공관이니까.
아들이 총을 쏜 것 같아요. 아들이. 이 범인은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389경으로 쏘았는데 그 아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이제 몇 차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쏜 것으로 이제 추정들을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모르죠. 여기에 이제 그 우경훈 대령이 총상을 입었어요. 389경이었으니까 정승화 또는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수사관들이 쏠 리는 없고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던 박원철 그리고 여기 있는 김대균 소령이 이 총을 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김인선 대위가 5발 맞고 우경훈 소령이 복부에 1발 맞고. 그러니까 이제 박원철 상사가 우 대령이 총 맞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늘에 권총을 5발을 쏘고 그 트렁크에 있는 M16 깨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정 총장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M16으로 깨고 들어가서 정 총장에게 이제 총을 대면서 가자고 해가지고 7시 25분에 정 총장 연행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행이 된 것이죠. 연행이. 자, 그러면서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인부 준위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밖에서.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7시 25분입니다. 7시 한 40분쯤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 건물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가족들하고 함께 담 넘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슨 공비 들어온 줄 알고 괴한이 들어온 줄 알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당국대 그 강당에 숨었어요. 도망가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천 소령, 아까 총 맞았다고 그랬죠? 이 이재천 소령이 그 상황실에다가 총장 납치됐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이제 발칵 뒤집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7시 50분에 윤석민, 이게 윤석민이 누구냐면요. 계엄사령관이 정승화고요. 윤석민이 다 모든 권한을 이제 유인받아서 하는 차장인 거예요. 이 윤석민이 비상명을 내리고 불순분자들이 지금 총장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이제 각 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하고 우경윤이가 총장을 납치해 갔다. 연행해 갔다. 납치 연행해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로 갔느냐? 아까 신천 모임 있죠?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이제 장태환이랑 아주 막 또 꼭지가 돌아간 거,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총장을 와서 누가 납치를 해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요, 이 대통령 제거 과정을 보면은 이때 그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자리였다. 차도 마시고 환담도 하고. 그리고 이때 한 8시 20분쯤 신현학 총리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 비서실장 최광수 의전수석 정동열 다 배석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0시 정도에, 밤 10시 정도,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이 국방장관이 그 여의도 갔다가 가족들 거기다 피신시키고 국방부로 잠깐 오거든요. 그때 이제 장관하고 연락이 돼요. 10시 정도. 이제 가겠다고 한 거예요. 최규하 대통령이 빨리 오라고 부르니까. 근데 또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두환은 밖으로 나와서 30단에 있는 그 장성들에게 좀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그들이 와서 또 제가 좀 해주십시오. 이건 수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1시 50분에 공수여단하고 국방부 수경사 총격전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그 사이에 저게 터졌어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장태환이하고 윤성민이가 지금 계엄사령관 납치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막 특전단 동원되고 해가지고 지금 뭐 군부대 집결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 일공수여단하고 국방부 수경사가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또 이 국방장관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그러다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 2시 반경에 이 신년화하고 이희성이가 저 추기호 대통령한테 우리가 좀 노재현 찾으러 가겠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해서 이제 노재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3시 50분쯤 이거 새벽이에요. 1공소 수색조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지하 1층 그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시 정도에 돌아와가지고 사인을 해요. 4시 반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밖에서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 제가 하는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12.12 사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2.12 사태가 뭔지. 아까 얘기했죠. 저 노재현 장관이 정승화 총장 연행하는 총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단국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8시 40분쯤 국방부 상황실로 전화를 해보니까 좀 내용을 좀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의도 이경률 장군 집에다가 가족들 내려놓고 9시 반에 6번 도착했어요. 이때 국방차관 김종휴가 합수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이 김종휴가 가운데 역할 참 잘했어요. 이것은 조사다, 조사. 이 조사를 위해서 간 것이다. 조사를 위한 연행이다. 이제 합수부로부터 이게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빨리 가서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시 10분쯤 그런데 이때 또 지금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재현이가 10시 10분쯤 그때 이제 다른 통보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한미연합사 상황실로 피신을 하고 1시 반쯤에 또 다시 국방부로 오고 또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좀 합시다. 자, 이제 시간대를 한번 보면은요. 아까 7시 반에 윤석민 참모차장이 정승화 납치됐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했죠. 7시 반쯤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벙커로 갔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실장과 이재천으로부터 강제 연행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합수부에 의한 군사 반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판단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업무 수행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극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0경비단에 모여있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그냥 30경비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건 정승화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고 합수부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업무 수행이고 그리고 저쪽에 신촌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나 또 이렇게 참모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극상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윤석민이가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군대에 이제 전부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진돗개 하나는 굉장히 강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출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다 전화를 해댄 거예요. 그리고 8시 20분에 이제 6번 상황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6번 상황실에서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경윤 대령 등이 총장을 납치했다. 그래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알아보고 나니까 이것은 조사차 연행 통보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조사차. 그래서 이렇게 상황실에서는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윤석민한테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민도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민은 이걸 계속 비밀에 붙여버리고 8시 40분쯤에 수경사령관 장태환한테 아까 얘기한 신촌 모임이 있었죠. 거기에 장태환도 있었고 3군 사령관 이현영도 있었고 특전사령관 정병주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장태환, 이건영, 정병주가 군대를 동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죠.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은 하극상 반란이다. 진압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장태환이가 전체 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수도경비 사령부로. 그러니까 장태환이는 수도경부 사령부니까
그 이 일대인 사람들 다 모으는 거잖아요. 모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9시 20분경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윤석민 이 참모차장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해 사건 관련 확인되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윤석민은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윤석민이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윤석민이 이제 30경비단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장태환이 알게 되고 또 김진기 헌병감이 또 강경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왔냐? 무장 헬기 보내서 정승화 구출하고 30경비단에 있는 장군들을 다 체포하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막 장태환이가 또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이때 김종환 합참의장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것은 저 수사의 일환으로 지금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윤석민이가 많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시 반쯤 이때 이제 9시 반쯤 노재현이가 온 거예요. 여기에 6번 상황실에 온 거예요. 노재현이가 김종유 국방차관한테 자세히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윤석민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하석온 작전 참모부장에게 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박희도 공수 1공수 여단장이 부대를 끌고 서울에 오고 있다고 오보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정성화 총격 사건도 누군가가 위에서 총을 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총살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수도권 내에서 일이 발생하면은 1공수여단이 투입되게끔 돼 있어요. 1공수여단이. 9공수여단이 아니에요. 1공수여단이 투입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희도 준장은 또 전두환 합수부장하고 굉장히 또 이제 친밀하고 마음도 통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때 박희도 공수여단장은 여기 30 경비단에 와 있었어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오보가 일어났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민은 분명히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가지고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있었잖아요. 특전사령관이 이 공수여단들을 관리하거든요.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저쪽 편이잖아요. 정성화 편이잖아요.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제1공수여단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명령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 명령이 틀리게 지금 제1여단에는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윤석민한테서는 출동대기 하라 명령이 오고 또 이 정병주 특전사령관한테서는 무장해제 명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단장 이기룡인데요. 부단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거 확인하러 올라왔던 거예요. 확인하러. 이렇게 해서 10시 정도에 한강대교를 이기룡 이 지프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잘못 알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1공수여단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보예요. 그러니까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군대 동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12.12 사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동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동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12.12 사태가 촉발된 이유예요. 안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1공수여단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노재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연합사로 갈 테니까 6보는 지금 군병력이 없으니까 헌병들만 있으니까 수경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경사. 수경사는 어디죠? 장태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6보는 상황실이나 다 이게 전부 수경사로 가요. 그리고 이제 노재현 자신은 한미연합사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병주는
8시 40분에 구여단 6번 출동을 지시하고요. 1여단이 원래 다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9여단에게 그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여단에 대해서는 무장 해체를 명령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기룡이 사태 파악으로 왔다가 이거 오해하고 또 이제 10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기룡은 체포가 돼버려요, 이제. 그리고 박희도가 이제 그 1여단 단장이잖아요. 10시 반쯤 출발해서 12시에 이제 김포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꼬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신천 모임 얘기했죠. 그 8시경에 6번으로부터 이제 총장이 교환에게 피습되었다, 납치됐다, 이게 일어나갖고 장태환에게 이재천은 총장 구해달라고만 얘기하고 자초지종은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8시 40분에 윤석민 전화 와가지고 그 총장이 합수부에 연행됐다. 이제 장태환은 하극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태환 지시를 합니다. 수용사 전병력 30부 집결해라. 그리고 이제 30 경비단에 있는 장군들 보고 이 30단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게 그 반란 세력이다 해가지고 30 경비단 단장실에 전화합니다. 유학성 중장에게 총장 보내라고 호통을 치고 근데 유학성 중장은 자초지종을 보고를 해요. 이게 지금 조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장태환이 좀 무식해요. 정승화 총장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제 진급할 때. 내가 전차 몰고 와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하고 또 황현시 중장도 전화 바꿔달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듣지 않아요. 9시 반쯤 김종유가 윤석민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윤석민은 이제 듣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이 수도기계화사단 9공수여단을 다 내휘하로 좀 해라. 3군 사령관 이건영한테는 후방 지원 요청하고 이랬을 때 이건영은 여기는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전사 정병주 9공수여단은 출동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26사하고 수기사는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들이 지금 막 동원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김종환 합참의장이 그리고 이성 중부장 서리가 수경사에 지금 장태환이죠. 문홍구 합참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건 조사 차원이니까 병력 동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연합사 상황실의 노재현도 국방장관이죠. 김종유 차관의 건의에 따라서 11시경에 병력 동원을 금지를 해요. 이제 국방장관까지 이제 금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군대 동원하면 안 되잖아. 이건 조사 차원이니까. 그런데 장태환은 계속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11시경에 30 경비단장, 33 경비단장, 헌병단장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고 사살해버려라. 그러고 있는데 11시 10분에 이제 윤석민 차장하고요. 윤석민 차장은 완전히 이제 계엄 사령관의 그 후임이잖아요. 황영시하고 이제 병력 출동하지 말자는데 합의를 해요. 그래서 수기사 사단장과 26 사단장이 전화 걸어서 이제 그 출동은 하지 말고 대기해라. 명령을 하죠. 그런데 공수여단장 윤홍기는 이미 11시에 10시에 서울 출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장태환은 12시에 수경사 전 장병에게 30단과 보안사 전멸시키라는 작전 명령을 내려요. 이때부터 이제 윤석민은 장태환을 만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군대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2,000명이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 전진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합수부장 전두환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계엄법 공고 5호 1항에 의하면 반란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합수부에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근데 합수부는 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11시 반에 장태환 체포명령을 내려요. 체포명령을. 그리고 군대가 없잖아요. 없어서 누구한테 말하자면 합수부는 조흥 수경사 헌병단장에게 장태환 반란 현행범 체포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12시에 이걸 또 더 이제 깊이 해석을 해봐요.
해보니까 국가 전복 행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복 작전을 시달을 하는 거죠. 대전복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특전사, 이때 이제 1여단, 아까 말한 그 공수여단 박희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김포 쪽에서 1여단 박희도, 3여단 최서창, 5여단 장기호 출동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시 30분에 박희도 1공수 여단이 출동을 하고 1시 반에 육군 본부 진출을 해요. 이때 오고 있는데 이 그 옥상에서 발칸포를 쏜 거예요. 여기다가. 이 소리 듣고 이 노재현이가 이 그 정성화 대통령이 있는데 올려다가 이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또 숨어버린 거예요. 6번 지하 그 1층 그 계단 밑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저 공수여단은 6번에는 지금 사람이 없는 거니까 해서 그 제압을 하고 이제 공수단이 국방부 청사를 수색을 하죠. 그래서 국방장관 찾아내요. 3시 50분에 노재현이. 그러면 이제 노재현이는 이제 와서 이제 재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서창이도 출동하고 그렇게 해서 정병주를 체포를 해요. 정병주를 최서창이가 이게 박종규 아마 중령이 체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윤이가 장태환 체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게 이제 그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12 사태는요 수사 과정이에요. 수사 과정. 쿠데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 보면은요. 뭐 이제 대충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자, 이제 우리 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5분만 쉬었다가 이 다음 좀 하겠습니다. 5.18.